춘천의 고깃집에선 삼겹살, 돼지갈비, 닭갈비, 육류를 마음껏 즐긴 후 반드시 주문하는 후식이 있습니다. 바로 된장 소면. 된장찌개에 자연스럽게 소면을 말아먹는 이 풍경은 타 지역에서는 보기 힘든 춘천의 특징이라는데요. 된장 소면에 대한 궁금증을 파헤쳐봅니다. 지난해 말 준공한 강릉시 동물사랑센터. 견사와 묘사, 미용실과 격리실을 비롯해 반려동물 놀이터 등 유기동물 120마리를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이 갖춰져 있는 이곳은 강원도에서 가장 많은 입양이 이뤄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유기견과 유기묘의 보금자리, 강릉시 동물사랑센터를 소개합니다. 오랜 세월 한결같은 맛으로 사랑받는 치킨집이 있습니다. 맛에 대한 자부심 하나로 배달도 홀 영업도 없이 오직 방문 포장만을 원칙으로 하는 전설의 맛집인데요. 34년을 한결같이 사랑받을 수 있었던 맛의 비결은 무엇일까요? 강원도 1호 100년 가게의 맛있는 이유를 알아봤습니다. 생방송 강원 365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3월 2일 화요일 생방송 강원 365 김용석입니다. 안녕하세요. 박명수입니다. 네. 용석 씨, 봄이 오는가 싶더니 다시 또 겨울이 찾아온 것 같아요. 맞습니다. 어제와 오늘 영동 지역에 정말 기록적인 폭설 소식이 있었습니다. 이에 더불어서 크고 작은 사고까지 잇따랐죠. 네, 맞습니다. 어제 한때 고속도로에 수백 대의 차량이 고립되기도 했고요. 눈길 교통사고도 잇따랐습니다. 아직까지 통제되는 도로가 있다고 하니까요. 지나실 때 확인 먼저 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맞습니다. 현재 영동 지방에 내려져 있던 이 대설특보는 전면 해제가 됐지만 길이 아주 미끄럽습니다. 빙판길, 눈길, 교통안전에 각별히 신경 쓰시는 그런 시간이 돼야 되겠습니다. 네, 꽃이 피기 시작하는 남쪽 지역과는 달리 우리 지역 영동 지역은요. 3월에도 폭설이 내리고요. 4월에도 눈이 펑펑 내리곤 합니다. 기습적인 폭설에 피해 입지 않도록 완연한 봄이 올 때까지는 여러분들 긴장 늦춰서는 안 되겠습니다. 네, 생방송 강원 365 오늘도 1시간 동안 시청자 소통 채널과 함께 여러분들과 소중한 의견을 공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카카오톡 앱에 접속해 주시고요. 검색창에 강원 365 입력해 주신 후에 여러분들의 이야기 저희에게 전달해 주세요. 네, 그리고 생방송 강원 365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1시간 실시간 라이브 즐기실 수가 있습니다. 화면 보시면서 유튜브 채팅을 통해서도 많은 이야기 들려주세요. 네, 그리고 저희가 어제 미처 하지 못했던 시청자 미션을 오늘 해보려고 합니다. 어제 아무래도 날씨가 좋지 않아서 태극기 개항을 좀 망설이셨던 분들도 계셨을 것 같아요. 그래요. 그래서 오늘은 태극기로 삼행시를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태극기로 삼행시 지어서 유튜브와 카카오톡을 통해서 보내주시면요. 한 분 선정해서 가습기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생방송 강원 365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소식 전해주기 위해서 박진영 리포터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박진영입니다. 오늘도 재밌고 좋은 소식 많이 준비했으니까요. 오늘 저녁은 365와 함께 해주시기 바랄게요. 자, 오늘 첫 번째 소식을 박진영 리포터가 채워주시고 맛있는 소식을 들고 왔다면서요? 어허. 일단은 제가 두 분께 좀 여쭤볼 게 있습니다. 네네네. 고기를 드시고 난 뒤에 후식으로 어떤 걸 좀 드세요? 고기 먹고 나면은 아무래도 두 가지가 있죠. 두 가지? 냉면 혹은 된장찌개. 저는 주로 냉면을 먹습니다. 그렇죠. 아마 대부분의 분들이 좀 그러실 텐데 예. 이 춘천에는요. 고기를 먹고 난 뒤에 꼭 먹어야 하는 중요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저는 춘천 사람이라 그런지 그냥 당연하게만 생각해 왔는데 의외로 모르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자, 과연 어떤 음식인지 지금 바로 소개합니다. 오늘 뭐예요? 응? 이제 나도 밖에 아니고 이렇게 실내에서 하는 겁니까? 이거 식물 사전이구나. 검색할 때 한번 본 적 있으시죠? 자신이 알고 있는 내용들을 직접 등록하고 수정할 수 있는 나무 사전. 일반 사전에 기록되지 않은 내용까지 추가된 집단 지성의 장입니다. 정보의 신뢰성은 조금 떨어지지만 다양한 관점에서 사전이 기록된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최근에는 연예인들이 자신을 검색해보고 틀린 내용을 바로잡는 콘텐츠가 인기죠. 저 알아요. 재밌잖아요, 저거. 재밌어요. 이거 원래 유명한 사람들이 하는 거 아닌가? 그쵸? 박진영이 누구냐고 뜨네요? 마음이 일단 저는 아픕니다. 그러면 진영 씨 춘천에 없어요? 대해서 오늘 좀 열심히 하겠습니다. 알아보겠습니다. 제가 만들겠습니다. 봄내를 과거부터 불렀던 춘천의 순우리말식 표기로 알고 있는 사람이 많으나 이는 옳지 않다. 아니 봄내 하면 춘천인데?
왜? 본래는 예로부터 내려온 순 우리말식 표기가 아닌 오늘날 기준으로 한자를 보고 역으로 뜻풀이를 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 제가 몰랐던 지식을 알게 되네요. 이걸 통해서. 춘천시의 고깃집은 대부분 된장소면이라는 메뉴를 판매한다. 춘천에서는 타 지역에 된장소면이 없다는 이야기를 듣고 어이없어 할 정도다? 된장소면이 왜 없지? 아, 이게 춘천에만 있는 거예요? 아, 근데 생각해보니까 그렇다. 타 지역에서 먹어본 적이 없다. 맞다. 이거 좀 땡기지 않습니까? 좀 궁금한데? 난 3년 만에 전화하는 건데. 여보세요? 된장 소면이라고 알아? 들어는 봤는데 나 먹어본 적은 없어. 원주에 없어? 응. 된장 소면. 그게 뭐야? 익숙하네요. 아, 고성 많이 들어본다. 두 분 다 강원도 분이시네요. 혹시 된장 소면이라고 들어보셨어요? 네, 들어보셨고 못 들어보셨어요? 아, 그러면은 이 소면을 춘천 와서 처음 드셔보신 거겠네요. 네. 같은 강원도 내에서도 된장 소면을 모르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과연 춘천 분들은 이 사실을 알고 있을까요? 네. 다른 지역에 없어요? 그건 또 몰랐네. 오, 그 된장 소면이 춘천에만 있다고 하거든요. 혹시 알고 계셨나요? 그건 모르겠는데요. 글쎄요, 그건 잘 몰랐어요. 다른 지역 가셔서 한번 드셔보신 기억은 있나요? 없으시죠? 그렇죠. 네. 춘천에서만. 일본 쪽에는 된장소면 찾기 힘들더라고요. 맞아요. 그러면 춘천 오셔서 처음 드셔보신 건가요? 네, 저는 추천 와서 처음 먹어봤어요. 13살 때쯤 여기 왔는데 중학생 때부터 좀 먹었던 것 같아요. 항상 보면은 춘천 지역에서만 먹어봤고 춘천에서는 너무나 익숙한 된장소면. 된장소면이 춘천에만 있다는 사실을 아는 춘천 사람들도 찾기 힘들었습니다. 그렇다면 된장소면이 진짜로 춘천에만 있는 걸까요? 검색해보니 전국 곳곳에 된장소면의 흔적이 있었는데요. 혹시 춘천에서 퍼져나간 것은 아닌지 직접 식당으로 전화를 걸어봤습니다. 된장 소면이 춘천에만 있다고 들었었는데. 강원도 음식이죠? 네네, 이제 좀 찾아보니까 다른 지역에도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저희 동생 가게에서 배워갖고 온 거지 저희가 뭐 특별히 뭐 이렇게 한 건 아니고요. 그 된장 소면에 대한 전설을 듣고 싶은가? 네네. 쉽지 않은데. 좀 오늘 10년은 넘었고 먹다가 그냥 제가 집에서 그냥 평소에 먹다가 네, 먹다가 맛있는 손님들한테 이제 올려봤는데 손님들이 반응이 좋았어요. 그 뒤로는 또 많이 손님들 고기 잡수고는 많이 된장소면 많이 드시죠. 제가 춘천에서 오래 살았어요. 그러다가 이제 이쪽으로 왔는데 식당을 하게 됐는데 그 네네. 된장소면 먹어본 경험이 있어서 제가 여기서 하게 됐어요. 몇몇 식당에 물어본 결과 자체적으로 개발하거나 아니면 주로 춘천에서 파생된 곳들이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과연 그 시작은 어디인지 알아봐야 할 텐데요. 된장소면의 역사를 알아보기 위해 춘천의 모든 것을 알려준다는 춘천학 연구소에 가봤습니다. 춘천에 가장 막국수 얘기 나온 건 들었지만 네. 된장소면 얘기는 그럼 이거 뭔가 딱 정의가 돼 있진 않은 거네요. 분명한 거는 어렸을 때는 없었. 제가 주변에도 저도 되게 좋아해서 물어봤는데 예전에는 확실히 없었던 건 분명해요. 어느 순간에 된장소면이 나왔는데 15년, 20년 정도 전쯤 만약에 넓게 잡으면 그 정도 될 것 같거든요. 된장소면의 시작을 알기 위해 춘천학 연구원님이 처음 먹었다는 식당으로 가봤습니다. 한 15년 됐을걸. 손님이 한번 오셔서 그러더라고. 저기 된장찌개에다가 소면을 끓여서 넣을 수 없냐고. 그래서 그렇게 해서 시작이 된 거야, 이제. 그래갖고 그냥 메뉴를 이제 잘 해갖고서 그냥 된장 소면. 15년보다 더 오래된 식당이 있다는 제보를 받고 찾아갔습니다. 우리가 2002년도에 20년째예요. 20년이 네, 이 자리에서. 형하고 어머님이 이렇게 해갖고 강원도 사람들이 좋아할 게 뭐냐. 고기 먹고 나서 된장 어머님이 만드신 거예요. 형님하고 만들어갖고 네네. 하다 보니까 뭐 해물 넣고 뭐 육수 따로 빼고 그래갖고 지금 딴 데서 다 4,000원, 5,000원씩 받는데 네네. 저희는 여기서 그만할 때까지는 그냥 서비스로 드린다고 그래요. 그러면 이 된장 소면이 춘천에만 있다는 거. 춘천에만 있어요. 저희가 만든 거니까 춘천에만 있죠. 그렇다면 20년 전통의 된장소면 맛을 한번 봐야겠죠? 이게 춘천 분들은 다 아실 텐데요, 아마. 빨리 먹어야 돼요, 이거. 뜨거운 된장찌개에 소면을 넣고 보글보글 끓인 된장소면. 맛있겠다. 얘가 일단 면 자체가 국물을 다 빨아 먹어가지고 나중에는 국물도 없어지고 그다음에 면도 막 불어가지고 금방 부서지거든요.
원래 이 된장 소면이요. 고기를 다 먹고 난 후에 그다음에 입가심처럼 딱 따뜻한 거 딱 먹어주면 싹 내려가고 깔끔하게 끝나는 약간 그런 음식인데 20년 맛집 인정합니다. 진짜 너무 맛있어요. 한 번 먹으면 멈출 수 없는 게 바로 된장 소면의 매력입니다. 된장 소면의 시작을 알기 위해 마지막으로 찾은 집은 원조집임을 당당하게 드러낸 식당입니다. 21년째예요. 21년째? 예, 21년째. 된장찌개 나갈 때 소면을 조금씩 넣어서 두부랑 같이 넣어드렸어요. 그랬는데 이제 소면만 따로 많이 달라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밥을 빼고 찌개에다 뚝배기에다 끓여가지고 소면을 또 넣어드렸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팔기 시작을 했고 된장 소면을 그쪽에서는 해주시는데 여기서 해주시면 안 되냐라는 말을 많이 들으셨대요. 예, 그래가지고 이제 여기서 이제 한번 먹어보자. 몇 분들이 오셔서 그거를 보시고 동네가 이제 쫙 퍼졌었죠. 이곳은 하얀 무가 뭉개질 때까지 7시간 이상 끓인다는 게 특징인데요. 이거보다 조금 더 진해야 돼. 이거보다 이제 2배 정도 진해야 돼요. 20년이 넘도록 이어진 깊고 진한 풍미가 느껴집니다. 진짜 이거 별미예요, 별미. 원조 그거에 대해서 누가 먼저 이거를 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정말 누가 맛있게 하느냐, 예, 그런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자, 과연 21년 전통의 맛은 어떨까요? 진한 게 아니네요. 딱이네요, 딱. 뜨거울 텐데 많이. 아무리 배가 불러도요, 먹게 되는 이유가 있다니까요. 국물 자체가 좀 달라요. 여기는 정말 그 전통의 맛? 약간 그런 느낌이 좀 강하거든요. 자고로 또 오래 끓여야지 또 깊은 맛도 있고 그런 것 같아서. 맞아요. 예. 무가 살살 녹죠? 진짜 뭔가 사라지네요, 입에서. 딱 한 요만큼 조금 남겨놓은 다음에 불 위에 올려요. 그렇죠. 잘잘 끓여요. 그 밑에 눌잖아. 근데 거기다가 이제 계속 저어주면서 넣지 않게 거기다 고기 남은 것들 있잖아요. 그렇지. 넣어가지고 알지? 우리 춘천 사람 알잖아. 그죠? 알죠? 볶아요. 그래갖고. 밥 넣어요. 그렇지. 볶아요. 예. 저만 소외되고 있어요. 저만 몰라요. 알잖아요. 자, 이렇게 탐구가 끝나는 줄 알았으나 대구에도 좀 흔하다라는 정보를 들었습니다. 99년도요? 뭐 먼저 어딘지 모르죠. 제가 딴 데를 안 가봤으니까. 대구에 충남 고깃집에서 볼 수 있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뭐 다 많이 볼 수 있는 건 아니죠. 이 결론적으로 된장 소면은 춘천에서 발생이 된 게 맞다. 하지만 뭐 다른 지역에도 요즘은 이제 계속 된장 소면이 유명해지면서 퍼져가고 있는데 이 대구에도 춘천처럼 20년 전부터 약간 된장 소면과 조금 비슷하면서도 다른 형태의 된장 국수가 있었더라고 하더라고요. 자, 그럼 오늘 제가 알아온 정보를 가지고 이 식물 사전에다가 기입을 해볼게요. 최근에는 이 식물 사전의 특징이 그거잖아요. 뭔가 내가 알고 있는 정보가 틀리다, 아니다라고 하면은 금방 바로 들어오셔가지고 수정을 할 수 있으시거든요. 만약에 제가 오늘 알아온 정보가 아니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그냥 바로 과감하게 수정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제야 퍼즐이 좀 맞춰지네요. 얼마 전에 진혁 씨가 저한테 전화를 걸어서 대뜸 그냥 된장 소면 아냐고 묻는 거예요. 저는 사실 저 메뉴가 있는지 몰랐어요. 제가 사실 두 분께 다 전화를 드렸었는데 두 분 다 잘 모르고 계시더라고요. 네. 맞아요. 나중에 뭐 춘천 오실 일 있으시면 제가 딱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 진짜로 된장 소면의 맛을 알고 싶다면요. 고기를 딱 드신 다음에 위에 약간 공간이 요만큼 남았을 때 그때 딱 드셔주시면은 싹 진정이 되는 그런 맛입니다. 예. 자, 진영 씨의 말씀을 정리해보면 네. 된장 소면을 가장 맛있게 먹는 방법은 고기의 섭취량을 줄이는 데 있었군요. 저 맛있는 메뉴가 춘천에만 있다는 것도 신기했어요. 그러니까요. 그렇죠? 저도 몰랐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이제 전국적으로 좀 유명해지다 보니까 비슷한 형태의 음식들이 좀 많이 있는 것 같거든요. 자, 우리 춘천에는요, 닭갈비와 막국수 외에도 이 된장 소면이 있다는 것 꼭 기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자, 진영 씨가 다녀왔던 된장 소면의 맛있는 소식 잘 만나고 왔습니다. 저희는 계속해서 삼행시 미션 받고 있습니다. 오늘 삼행시 주제가 태극기. 태극기로 삼행시 작성해서 카카오톡과 유튜브 채팅을 통해서 응모해 주시면 저희가 오늘 한 분 뽑아서 가습기 쏘도록 할게요. 네. 자, 이어서 영동에서 온 소식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진영 씨한테 질문을 좀 드릴게요. 네. 동물 좋아하시나요? 동물? 제가 또 깜씨 아버지로서 이 동물을 정말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이 강아지와 고양이를 딱 보면요, 그냥 미소가 막 생기잖아요. 저희 네. 아이들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천사, 날개 없는 천사.
진짜 강아지 아. 얘기만 나오면 저렇게 입가에 미소가 퍼지는데 네네. 정말 진영 씨 같은 분들만 있으면 좋겠지만 현실은 그렇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예쁘다고 데려왔다가 감당이 안 된다고 혹은 너무 커버렸다고 버려지는 경우가 참 많아서 마음이 아프거든요. 자, 그래서 오늘 이 코너에서는 좀 이 반려동물에 대한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겨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가 됩니다. 자, 강릉 동물 사랑센터로 함께 떠나보시죠. 여러분, 혹시 강릉이 무슨 도시인지 아세요? 소나무의 도시? 커피의 도시? 둘 다 맞는 말인데요.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바로 반려동물 친화 도시인데요. 오늘 저와 함께 이곳에 가시면 왜 그런지 이유를 아실 겁니다. 지금 이 소리 들리세요? 동물을 사랑하는 분들이라면 따라오세요. 빨리요, 빨리. 반려동물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지난해 말 준공한 강릉시 동물사랑센터. 누군가에게 버림받아 상처 입은 강아지와 고양이를 이곳에서 만날 수 있는데요. 새로운 가족을 기다리는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보실까요? 강릉시 성산면에 자리한 동물사랑센터. 한눈에 보기에도 꽤 큰 규모를 자랑합니다. 제가 여기 오면서 봤는데 예. 규모가 굉장히 크고 시설이 좋아 보이더라고요. 예. 이곳이 어떤 곳인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예, 이곳은 강릉시 관내에서 발생되는 유실동물, 유기동물을 이제 신고를 받고 저희들이 출동을 해서 보관을 하고 다시 잊어버리신 분들은 다시 찾아주고 그다음에 유기견 됐다고 판단됐을 때는 저희들이 잘 케어를 해서 다시 재입양자처럼 하는 곳입니다. 저희들이 이제 진료실을 먼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여기가 진료실이에요? 예, 유기견이 발생돼서 저희들이 신고 접수해서 이제 들어오면 유기견이 제일 먼저 진료실에 들어가서 이제 진료를 받고 각 방으로 이제 가는 겁니다. 그럼 맨 처음 진료실에 오게 되면 예. 진료는 어떤 과정으로 진행이 되나요? 진료는 현재 저희들이 매주마다 수요일마다 이제 담당 수의사분이 오십니다. 예, 수의사분이 오셔가지고 이제 피부병이라든가 뭐 간단한 치료, 그다음에 뭐 수술까지도 중성화 수술까지도 이제 가능합니다 여기서. 지금 현재 예. 보호되고 있는 아이들이 몇 마리나 될까요? 현재 고양이 개 포함해서 한 120마리 정도가 저희가 이제 최대 수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저희가 예. 다음으로 가보게 될 곳은 어떤 곳인가요? 예, 다음에 이제 파보라고 판단에 대해서 네. 이제 다른 개들한테 전파될 수 있는 병이기 때문에 격리를 시키는 격리실 공간을 저희가 소개를 시켜드리겠습니다. 개들한테 치명적인 병입니다. 바이러스를 이제 퍼뜨려서 다른 개들한테도 치명적일 수도 있고 걸린 애들은 이제 사망률이 제일 높은 그런 이제 질병 중에 하나입니다. 엄청 위험한 병이네요. 예, 그래서 이제 격리를 시키는 겁니다. 일반인들이 또 이제 잘 들어가면 안 되고 여기는 담당자 한 사람만 들어갑니다. 한 분만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예. 병에 걸려 유기됐거나 유기된 후 병에 걸린 동물들. 다행히도 센터에선 아픈 친구들을 따로 격리해 보호하며 치료를 해주고 있습니다. 얘들아, 얼른 나가서 뛰놀길 바랄게. 그럼 이제 저희가 가볼 곳은 어디예요? 예, 다음은 이제 견사부터 한번 구경을 시켜드리겠습니다. 견사요? 예, 예. 왁자지껄, 방문객을 반기는 이곳은 강아지들이 머무는 견사인데요. 크기에 따라, 나이에 따라, 종에 따라 사는 곳이 다릅니다. 어디 예쁜 누나가 왔다고 그러던데 어디 얼굴 좀 봐요. 아이 저리 좀 비켜보라고. 활발하기 그지없는 비글 녀석들의 거창한 환영 인사. 사람을 보고 이렇게나 좋아하는 녀석들이 가족 품을 떠나 살고 있다니 귀엽기도 하고 한편 짠하기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새침대기 고양이 숙소도 살짝 엿볼까요? 어느샌가 문 앞까지 마중 나와 있는 고양이 친구들. 진짜 너무 예뻐요. 다 애기들인데. 이곳은 3개월 미만의 어린 녀석들이 살고 있는 공간인데요. 아장아장 놀고 있는 요 녀석들 모두 가족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운 좋게 가족을 만나 사람들 품으로 돌아가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 방사되거나 안락사를 피하지 못하죠. 미용실이네요. 여기는 미용실입니다. 보송보송 개운하게 목욕 재개하는 꼬마 친구. 입양 가기 전 이곳에서 깨끗이 씻고 미용도 하며 한껏 멋을 내봅니다. 보통 이 미용실에서 아이들이 목욕을 하잖아요. 목욕은 주기적으로 진행이 되나요? 주기적으로까지는 사실은 하지는 못하고 좀 많이 지저분한 아이들은 시간을 내서 최대한 목욕을 시키려고 하고 있어요. 가장 기억에 남는 아이가 있을까요? 강릉의 번개시장에서 진도 새끼 강아지인데 피부병이 굉장히 심해서 보호소를 들어왔어요. 그래서 보호소에서 아이 피부 치료까지 다 했는데 이제 성견이 돼서 이제 커졌는데 저희 대형견이 이제 자리가 많지 않다 보니까 이제 시간이 지나서 어쩔 수 없이 보내게 됐던 이제 번개라는 이름을 가진 고양이. 지난 2014년 동물등록제가 시행된 이후 버려지는 숫자도 많이 줄어들었다곤 하지만 여전히 우리 곁엔 상처받고 홀로 된 유기동물들이 있습니다. 네, 이렇게 귀엽고 사랑스러운 아이들이 실수로 잃어버리는 게 아니라 버려진다는 게 너무 안타까워요. 혹시 이렇게 잃어버리고도 많은 사람들이 다시 찾아가시나요? 찾아가시는 경우도 있는데 칩이 되어 있어도 다른 집으로 입양을 보냈다라고 하고 데려가지 않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요즘 입양 동물들에 대한 관심이 많잖아요. 입양 과정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요. 입양 원하는 아이가 있으면 이제 강릉 보호소에 와서 입양 신청서를 작성을 하세요. 그 아이는 저희 이제 연계병원 원장님이 올라오셔서 이제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이제 깨끗하게 그 진료가 돼요. 그래서 혹시나 뭐 피부나 아픈 부분들이 이제 있다라고 하면은 그거를 다시 입양하실 분께 이제 말씀을 드려요. 요러한데 그래도 입양이 가능하신지. 그래도 감안하고 내가 입양을 하겠다라고 하시면 저희가 미용이 필요한 아이들은 예쁘게 미용도 하고 목욕을 시켜서 이제 가족품에 갈 수 있게 그렇게 하고 있어요. 혹시 기억에 남는 입양 간 친구가 있을까요? 네, 가장 기억에 남는 거는 작년 겨울에 피부가 되게 심하게 피부병이 걸려서 들어온 아기가 있는데 보호소에서는 이름이 미르였어요. 근데 지금은 블랙핑크 로제님한테 이제 입양 가서 행꾸라는 이름으로 같이 살아가고 있는 그 애기. 유난히 피부병이 심했던 6개월 된 믹스견 행크. 블랙핑크 로제의 입양으로 행복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팬클럽은 로제 생일에 맞춰 센터에 입원장도 기증했는데요. 선한 영향력이 널리 퍼져나가는 기분 좋은 소식입니다. 강원도에서 강릉시 동물사랑센터의 입양률이 가장 높다고 하는데요. 놀라운 건 해외 입양이 더 많다는 사실. 미국 뉴욕과 캐나다 토론토로 주로 입양되고 있다네요. 정말 이렇게 귀엽고 사랑스러운 아이들이 빨리 좋은 가족들을 만났으면 좋겠어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지금 여기 보호소에 있는 아이들, 예쁜 아이들 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뿅! 와, 진짜 이게 언제적 뿅이에요, 그죠? 저희 이제 예쁜 강아지들 만나러 왔는데요. 지금 제 품속에 있는 이 아이부터 한번 만나보도록 할게요. 갈색 피부에 까맣고 큰 눈동자를 가진 생후 2개월 된 치와와. 사람 손길을 피하지 않는 아리, 눈이 조금 아픈 상태랍니다. 교통사고로 그만 엄마를 잃은 어린 신바. 이 신바의 매력 포인트 한번 얘기해 주세요. 엄청 똑똑하고요. 지금 벌써부터 패드 배변을 하고 있거든요. 이제 2개월이 됐어요. 시청자 여러분, 사지 마세요. 입양하세요. 저는 이거 보는 내내 참 미소가 내려가지 않더라고요. 강아지와 고양이 너무 예쁘죠. 근데 센터에서 이름도 지어주나 봅니다. 그런데 또 이렇게 사랑스러운 아이들을
이 유기동물이라고 불리는 게 너무 마음이 아프죠. 네, 맞아요. 마음이 참 아프기도 했습니다. 저는 사실 유기동물들이 해외로 입양된다라는 사실을 이번에 처음 알았거든요. 참 고마운 일입니다. 하지만 기왕이면 비행기 타고 멀리 힘들게 나가지 않아도 국내에서 입양이 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화면에서 함께 만나보셨던 이 작고 아주 귀여운 사랑스러운 어린 생명들이 소중한 가족의 품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번에 입양에 대해서 한 번쯤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도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생방송 강원 365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은 6시 36분이 지나고 있습니다. 네, 저희는 계속해서 시청자 소통 채널 활짝 열고 여러분들의 소중한 메시지와 댓글 기다리고 있습니다. 유튜브와 카카오톡을 통해서 댓글과 메시지 많이 남겨주세요. 자, 그리고 오늘 삼행시 미션이 있는 날입니다. 오늘 삼행시 주제가 태극기. 태극기로 삼행시 작성해서 카카오톡과 유튜브 채팅을 통해서 응모해 주시면 저희가 오늘 한 분 뽑아서 가습기 보내드릴게요. 네, 다음 소식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국은 지금 오늘은 충주로 떠나볼 텐데요. 용석 씨, 혹시 개다리 소반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자, 개다리 소반할 때 작은 소의 이 밥상을 말하는 게 아닙니까? 소반? 맞아요. 네. 그 밥상 다리의 모양이 개 다리와 닮았다라고 해서 개다리 소반이라고 하는데요. 네. 이 충주에 가면 전통 소반을 만들고 있는 명장이 계십니다. 어떤 분일지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시죠. 충주 소반이라는 것은 이제 내륙에 있다 보니까 좀 톡톡하게 좀 생겼죠. 다리가 이제 안으로 굽었다고 이제 꼭 개다리 닮았다고 잊혀진 우리 문화라고 할까요? 우리 지역 문화를 갖다가 우리 지역에서 좀 꽃피웠으면 좋을 텐데 이렇게 이제 사라져 간다는 자체가 좀 안타깝죠. 우리나라 국토의 중앙에 위치하고 있는 도시 충주. 개다리 소반이 처음 만들어진 지역이 바로 충주라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음식을 두어 밥을 먹는 상을 소반이라고 하죠. 오늘은 이 소반을 만드는 명장이 있는 이곳 충주에 왔습니다. 함께 만나러 가볼게요. 충청도 내륙을 대표하는 소반. 이곳이 개다리 소반의 명맥을 이어가는 명장의 작업장입니다. 명장님 작업 중이시구나.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세요. 사라진 지역의 전통 문화를 지키고 있는 박근영 명장입니다. 명장님 만나 뵈서 영광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보니까 정말 바쁘게 작업하고 계신 것 같은데 이게 소반을 만들고 계셨던 건가요? 예, 이 소반이라는 것은 작을 소에서 그 작은 이제 반상을 말하는데, 이거는 그 옛날 우리 조선 시대 때 그 음식을 얹어서 먹는 상. 그 자식 문화에서 생겨난 거죠. 요새는 입식 문화라서 의자에 앉지만은 조선 시대에는 그 유교 그 생활을 했기 때문에 독상 문화가 존재했어요. 쟁반을 겸한 이런 작은 상입니다. 소반 문화를 꽃피웠던 조선시대. 지역마다 특색이 담긴 4대 소반이 유명했는데요. 나주와 통영, 해주, 그리고 충주였습니다. 충주 소반은 타 지역 소반하고 좀 다른 것이 다리 굽이 이제 안으로 굽어져 있고 꼭 그 개다리를 닮았다 하는 그런 게 있어 구족반이라고 합니다. 상다리가 호랑이 발 모양을 닮은 호족반과 달리 다리 모양이 개의 발끝처럼 생긴 구족반. 육안으로도 구별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 개다리 소반이 충청도 충주지방에서 주로 만들어져 충주반이라고 불렸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이게 좀 접하기가 쉬우면 누구나 알 텐데 눈에 안 보이니까 거의 잊혀진 거죠. 그래서 내 지방 사람들도 안동하이트로는 알아도 충주의 전통 문화인 충주의 구족반, 충주반은 거의 모르는 분들이 거의 많습니다. 고증을 토대로 충주반을 되살린 박근영 명장은 몇 해 전부터 충청도를 대표하는 소반을 알리기 위해 본격적인 활동에 나섰습니다.
지역은 물론 일본과 호주와의 문화 교류를 통해 충주 소반이 지닌 고유의 아름다움을 알리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소반에도 보니까 각각 명칭이 다 있을 것 같은데 어때요? 예, 명칭이 있죠. 오. 여기가 위에 게 이제 이게 천판. 천판. 예. 그건 하늘이죠. 하늘 떠받치는 게 이제 구름, 운각. 그래서 운각. 예, 운각이라고 그러고요. 이제 운각 밑에 이제 그 운각을 떠받치는 다리. 네. 이거 이제 다리고요. 네. 그 밑에 이제 그 땅에 바닥에 닿는 이렇게 족대라 그러죠. 네. 이게 발정자 붙여서 이걸 족대라 그럽니다. 나무를 켜고 옷을 입히기까지 18개의 공정을 거쳐야 완성되는 충주 소반. 충주 소반은 다른 지방의 소반보다 장식이 적어 단순하면서도 깔끔한 곡선미를 자랑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구나. 그럼 나중에 이제 오칠까지 하면 이 충주반이 완성되는 거죠? 예. 와, 신기하다. 근데 명장님, 나무는 어떤 나무를 사용하세요? 나무는 네. 그 오래된 은행나무를 사용하는데요. 은행나무가 가벼우면서도 좀 질겨요. 그래서 이제 은행나무를 사용하죠. 이게 호랑이 단을 닮아서 화려한 외양을 자랑하는 호족에 비해 단순해 보이는 구족은 오히려 손이 더 많이 간다고 하는데요. 기계 장비를 이용해 깎을 수 없기 때문에 일일이 수작업을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집안에 우리 부친이 이게 목공예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학교 갔다 오면은 이제 집안일을 가업을 도와야 되니까 또 뭐 방학 때 집안일을 돕고 이러다 보니까 원해서라기보다는 그냥 물 흐르듯이 그냥 그 자연스럽게 그냥 이어받아서 온 것 같아요. 부친에 이어 2대째 가업을 이어오며 2016년 목칠 분야 충북도 최고 명장이라는 영예로운 칭호도 받았습니다. 명장으로서 수백 년 된 지역의 문화유산을 지키는 일에 전념하고 싶지만 아직은 그럴 수 있는 형편이 아니라고 합니다. 저도 이 구족반 가지고는 생활이 안 되기 때문에 이 구족반 만들면서 틈틈이 만들면서 다른 이제 목가구를 만들면서 이렇게 지금 오늘까지 온 겁니다. 밥상에서 식탁 문화로 바뀌며 우리 곁에서 자연스럽게 사라진 전통 소반. 박근영 명장은 충청도 소반을 더 많이 알리고 싶다고 합니다. 좀 더 유럽 쪽으로 가서 좀 알리고 싶어요. 네. 그래서 코로나가 아니었으면 아마 작년에 불란스에 갔지 않았을까. 거기 이제 인연이 닿아가지고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못 갔습니다. 아이고. 그래서 이제 올해는 코로나가 좀 잠잠하면 가을쯤에서 이제 개인전을 다시 또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충주반 개인전이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 전시회를 혼자 작품을 다 채워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상당히 힘이 들죠. 아이고, 또 바쁘시겠는데요? 네. 그래서 여러 해 만들어 가지고 이제 해야 되기 때문에 좀 상당히 시간과 좀 이렇게 노력이 좀 필요합니다. 맥이 거의 끊긴 전통을 되살리기도 쉽지 않았지만 지키는 일 또한 녹록지 않다 보니 명장의 손길은 잠시도 쉬지를 못합니다. 앞으로 계획은 조금 왜냐하면 제가 나이가 있기 때문에 몸이 말을 듣지 않으면 못하기 때문에 그때 되면 완전히 이제 소멸되고 없죠. 그래서 안타까운 게 지금 기록이라도 남겨놓으면은 나중에라도 누군가가 다시 하지 않을까 이런 아쉬움이 남아있는데 그 남아있는 자료라든가 이런 모든 것을 갖다가 어디에다가 이렇게 맡길 만한 데가 없다는 거 그게 좀 아쉬울 뿐입니다. 수백 년 우리와 함께하며 조선의 4대 소반으로 명성을 날렸던 충청도 내륙의 소반 충주반. 군더더기 없이 깔끔하면서도 힘찬 곡선이 아름다운 개다리 소반이 그 진가를 뽐낼 수 있는 날이 오길 기대합니다. 아들 범규야 올해는 장가 가거라. 어머니도 몸이 불편하고 나도 며느리가 보고 싶으니까 올해는 꼭 장가 가길 바란다. 강원 도민의 365일 강원 365가 함께합니다. 언제나 강원도민과 365일 함께하는 생방송 강원 365입니다.
네, 이번 소식은요. 힘들고 지친 우리 소상공인들을 응원하는 100년 명가를 꿈꾼다 시간입니다. 이 코너에 나오시는 분들은요. 기본 20년이라는 시간을 그냥 훌쩍 넘으시는 것 같은데 오늘의 주인공 역시나 이 30년이라는 시간 동안 한자리에서 한결같은 맛으로 사랑을 받은 분이라고요. 맞습니다. 이분 손끝에 스민 30년 동안의 그 손맛은요. 뭐 유명인들을 포함해서 여러 시민분들의 큰 사랑을 받아왔습니다. 어떤 분인지 지금 화면에서 함께 만나보시죠. 머리 아파. 이걸 언제 다 하지? 정말. 이럴 땐 진짜 맛있는 거 딱 하나 먹으면서 하면 능률도 오르고 딱인데. 가만히 있어보자. 배달을 좀 시켜볼까 하나? 치킨. 좋았어. 치킨을 좀 배달시켜봐야겠다. 여보세요? 네. 저 지금 배달 주문하려고 하는데요. 네. 에? 배달이 안 된다고요? 설마요. 요즘 같은 이 배달 춘추 전국 시대 배달이 안 된다뇨. 포장만 된다고요? 거기가 어딘데요? 방문 포장만을 한다는 배짱 두둑한 맛집을 찾았습니다. 여기 어디쯤이라고 한 것 같은데. 여기 통닭집이 있는데요. 한번 들어가 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제가 전화로 치킨 한 마리 주문했는데 근데 여기가 맞아요? 예, 맞습니다. 34년 치킨만을 연구해온 김영식 대표입니다. 제가 잘 찾아온 것 같긴 한데 근데요 사장님 요즘 같은 시대에 이 배달을 안 하신다고 해서 제가 좀 깜짝 놀랐거든요. 저는 홀 영업도 안 하고 배달도 안 했어요. 세상에 그럼 오로지 방문 포장만 하시는 거예요? 그럼 장사가 되세요? 밥만 먹고 살면 되죠 뭐. 야 뭔가 자신감이 엿보이시는 것 같은데 세상에 이 집 정체가 뭘까요? 배달 NO, 홀 영업도 NO. 오로지 맛으로만 승부하는 이곳의 정체.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선정한 강원도 100년 가게 1호입니다. 오랜 세월 한결같은 맛으로 지역민들의 치킨 사랑을 독차지하고 있는데요.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세요. 오늘 좀 닭이 사이즈가 어때요? 사이즈 제치 나왔어요. 힘을 하나도 없잖아요. 잘했네. 고마워요. 내가 이 까다로운 편이거든. 이게 윙 같은 게 다리 같은 게 안 있는 부위 있어. 그래갖고 이걸 내 혼자만의 자르는 방법을 왜 안 읽을까? 자르는 방법을 내가 아는 거야. 이거는 사장님이 저희한테 알려주신 거기 때문에 사장님한테만 나가요. 사장님밖에 없어요. 게다가 매일매일 신선한 닭만을 고집하는 사장님 때문에 거래처는 주말에도 쉴 수가 없는데요. 닭은 생물이라고 해서 저희가 매일매일 배송을 하는데 사장님은 그 주말에도 일을 하시기 때문에 저도 부지런히 사장님한테 납품을 하고 배우려고 일요일도 쉬지 않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부위를 이 사장님이 갖다 주는 거야. 필요 없는 부위는 나는 버려라. 그러니까 이 양반이 잘 맞춰주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이 사장님하고 거래할 수밖에. 그러니까 닭이 신선하고 좋잖아요. 그래서 소비자들도 좋아하고. 이곳에서는 모든 것이 수작업. 치킨 무도 직접 만드는데요. 칼질 소리가 지금 이거 무 자르시는 거 보니까 이거 혹시 치킨무 만드시는 거예요? 요즘 이거 직접 안 만드시잖아요, 그렇죠? 직접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있으세요? 맛있잖아요. 집에서 담그면 사 먹는 것보다 그래도 집에서 하면은 내 입맛에도 맞고 내 입맛에 맞으니까 손님이 또 맞겠다 싶어서 담그게 됐어요. 그래서 매일 담가요. 뭐 이거 가져가는 사람들은 콜라 안 가져가요. 전부 물김치만 가져가요. 맛있다고. 자, 이제부터는 이 집만의 겉바속촉의 비법을 알아볼까요? 치킨 반죽이 한창인 사장님. 보아하니 뭔가 재료가 잔뜩 들어가는 것 같은데요. 언제부터 여기 오셨어요? 다 보고 있은 거 아니에요? 이거 반죽 만드시는 거예요? 네. 보면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죠, 이거는 내가 34년 동안 혼자 많이 연구한 레시피인데 이 대한민국에서 한 가지밖에 없는 레시피예요, 이거. 그럼 맛의 비결이었어요? 여기 좋은 거 많이 들어가던데 이게 몇 가지가 들어가길래요? 이건 10가지 넘어요.
내가 이걸 연구를 했거든요. 근데 닭이 이제 모양도 이뻐지고 첫 번째로 맛이지. 닭이 맛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이 집 치킨 맛의 8알은 이 반죽이라 할 만큼 사장님의 반죽엔 뭔가 특별한 비법이 있다고 하네요. 또 대형마트와 계약을 체결할 정도로 소스 맛도 일품인데요. 닭이 부드러워져. 겉은 바삭하고 속은 부드럽고. 이걸 연구하냐고 내가 그렇게 애를 먹은 거예요. 모두가 인정하는 최고의 치킨 맛은 하루아침에 탄생한 게 아니었습니다. 가장 맛있는 치킨을 만들기 위해 기름도 최상급만을 고집했던 사장님. 그러나 발화점이 낮은 기름은 매번 튀김옷을 눅눅하게 만들었죠. 고민에 고민을 거듭하던 사장님은 마침내 그만의 결정적 한 끗을 찾아내는데요. 바로 향신료의 배합 비율이었습니다. 괜찮아. 이 맛이야. 이렇게 탄생한 것이 바로 백년가게표 치킨. 34년을 한결같은 맛으로 지역민들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원래 맛집에는 메뉴가 굉장히 심플한 거 아시죠? 딱 후라이드 치킨, 양념 치킨, 우리 백년가게로 선정된 치킨집의 이 메뉴들을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후라이드 치킨부터. 사장님표 특급 레시피로 갓 튀겨진 프라이드 치킨. 아는 맛이라서 더 괴롭고 한 끗 차이가 궁금해 다 힘들어. 이게 튀김이 겉은 굉장히 바삭한데 그렇다고 다 바삭한 게 아니고 속은 뭐랄까 촉촉한 게 진짜 겉바속촉이 이런 거구나. 이게 양념치킨의 맛이요. 먹고 있으면서도 또 생각이 나는 그런 맛이에요. 딱 장인 정신이 느껴지는 맛 같은데 혹시 이거 비법 전수해달라고 좀 찾아오거나 이런 분들 안 계세요? 많죠. 국내뿐만 아니라 동남아시아에서도 많이 오고 있어요. 해외에서까지 오신다고요? 그 예전에도 뭐 필리핀과 태국에서도 올 수 있다고 봤거든요. 한편 홀에서 열심히 치킨 박스를 접고 있는 한 사람이 있으니 바로 김영식 대표의 아들 도현 씨인데요. 아버지가 이렇게 많이 이룬 만큼 저도 아들로서 아버지를 따라서 이게 많은 분들에게 아주 맛있는 이제 음식을 전달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주말이면 바쁜 부모님을 위해 가게 일을 돕는 도현 씨. 아버지의 손맛을 전수받기 위해 굳은 일 마다 않고 묵묵히 일을 배우고 있습니다. 사장님의 손맛을 잊지 못한 단골들의 방문이 오늘도 이어지는데요. 고맙습니다. 안녕히 가세요. 많이 사세요? 네. 방문 포장하러 오신 것 같은데 아니 여기 오신 분들 다 단골이실 것 같아요. 네, 저도 단골인데요. 근데 정말 맛있어요. 네, 그리고 양념 맛이 옛날 그대로 맛이에요. 전통 그대로. 그래서 여기만 찾으시는 거예요? 네, 질리지가 않아요. 이렇게 이제까지 긴 시간 이렇게 통닭 가게를 운영해 오시면서 사실 강원도에서 요식업으로는 1호로 백년가게로 선정되신 걸로 알고 있어요. 앞으로 또 어떤 계획을 갖고 계세요? 이걸 제가 이까지 34년 동안 쭉 이어왔잖아요. 그러니까 이 맛을 변하지 않고 아들이 이걸 물려받아 갖고 내가 뒤에서 힘닿는 데까지 도와주고 이러면은 저 생각인데 백년가게까지 가지 않나. 그리고 아들이 좀 잘 됐으면 좋겠죠. 이 가게도 좀 잘 되고. 그게 저희 바람입니다. 강산이 3번 변하고도 남는 긴 세월 동안 치킨 하나만을 연구하며 살아온 김영식 대표. 그가 욕심내지 않고 자만하지 않으며 일궈낸 최고의 선물은 손맛이라고 말합니다. 최고라는 자부심으로 추억의 맛을 이어가고 있는 주인공과 가족들의 앞으로의 70년을 응원하겠습니다. 영상을 본 저의 첫마디는요, 참 괴롭네요. 네. 괴롭다고요? 네, 괴로워요. 30년 내공이 담긴 그 치킨을 화면으로만 봐야 된다는 사실이 굉장히 괴로웠고요. 제가 꼭 한 번은 가봐야겠다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나저나 화면을 보면서 제가 느낀 점이 점포가 굉장히 소박하다라는 점이었거든요. 저도요. 사실 제가 이 맛집에 좀 일가견이 있는 편인데 그 예전에 그 맛집 프로그램에도 소개가 될 만큼 굉장히 유명하고요. 그다음에 우리 지역민들이 절대 모르실 리가 없겠죠. 그런데 30년 전이나 지금이나
어쩜 그렇게 맛이나 장소가 이렇게 한결같을까요? 네. 대단하죠. 자, 홀 영업을 안 하고 배달 서비스까지 운영하지 않는 사장님의 그 의미는요, 그 뜻은요, 아무래도 기계화되고 많은 사람들의 손을 타다 보면 맛이 변하지 않을까 이런 우려에 있었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큰 사랑을 줬던 단골 손님들에게 변함없는 그 맛을 전해주기 위한 사장님의 영업 비법이었습니다. 네, 그 뚝심과 한결같은 마음이 30년을 이어올 수 있었던 비결이 아닐까 싶은데요. 앞으로 우리 대표님과 가족들이 함께 만들어 나갈 100년도 함께 기대하고 응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생방송 강원 365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였고요. 오늘 삼행시 미션이 있었죠. 오늘 삼행시 태극기입니다. 어떤 작품들이 도착했는지 소개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작품은 카카오톡을 통해서 강원 365 바라기님께서 주셨습니다. 자, 오늘 세팅 됐나요? 네네, 드릴게요. 자, 태풍보다 더 무서운 폭설. 극기 훈련이 따로 없네요. 공포에 눈 치우기, 치워도 끝이 없고 기운마저 살 수가 없네요. 기운이 빠지죠. 계속 이렇게 눈을 치우면 팔도 아프고요. 기운이 빠질 수 있습니다. 강원 365 보시면서 힘내시길 바랄게요. 해보셨어요? 눈삽 좀 밀어보셨나요? 밀게요.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문 좀 자, 다음 띄워주세요. 사연이요. 자, 시옷 이응님께서 카카오 채팅을 통해서 주셨습니다. 보내주셨습니다. 준비되셨어요? 네, 운 띄워주세요. 자, 태산같이 높고 당당하셨던 부모님 어느덧 구순이 되었네요. 자, 극진이 정성을 다해 모시던 오빠랑 언니도 어느덧 칠순을 바라보니. 자, 기력 달리기 전에 코로나 끝나면 여행 한번 보내드리고 싶어요 라고 보내주셨네요. 아무래도 요즘 코로나로 인해서 여행을 갈 수가 없잖아요. 우리 부모님을 여행을 꼭 보내드리고 싶어야 하는 마음이 담겨 있는 그런 삼행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마음이 좀 따뜻해집니다. 네. 다음 삼행시 사연은요? 만나볼게요. 자, 카카오톡으로 점님이 보내주셨고요. 자, 준비됐나요? 자, 태명이 꼬물이었지. 극적으로 나에게 와주었지. 기적이야. 너를 만난 것. 이거는 너무 감동적인데요? 그러게요. 뱃속에 예쁜 아이가 꼬물꼬물 거리고 있는 그런 내용이 아닐까 싶은데요. 명수 씨는 태명이 뭐였나요? 그런 게 있었을까요? 그래요? 저도 그런 적이 있었겠죠? 예. 태극기로 다음 삼행시 만나볼까요? 자, 김효경님께서 카카오톡을 통해서 주셨습니다. 자, 운 띄워드리죠. 자, 태권도 2단인 우리 남편. 극한 직업 영화의 엑스트라 알바 다녀왔어요. 기똥차게 액션 연기 잘해서 칭찬받았다는데 왜 스크린엔 안 보일까요? 하셨습니다. 아이고, 근데 사실 이거는 제가 좀 마음을 알 것 같아요. 극한 직업이란 영화였죠? 제가 군함도라고 영화 아시죠? 군함도. 거기 촬영을 했었거든요. 정말요? 근데 저는 안 보이더라고요. 열심히 촬영하셨어요? 열심히 했습니다. 열심히 하지만 잘 찾아보면 보일 수도 있어요. 한번 3번, 4번 더 한번 열심히 찾아보도록 할까요? 알겠습니다. 군함도에서 제가 한번 진혁 씨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삼행시 남아있나요? 네, 행복하소님께서 카카오톡을 통해서 보내주셨습니다. 운 좀 띄워주세요. 태평양처럼 마음이 넓은 나의 님이요. 극과 극인 성격 차이는 있지만 앞으로 기대되는 우리의 꽃길 사랑합니다 해주셨네요. 사랑이 넘쳐나는 오늘 따뜻해지네요. 부러우신가요? 성격은 극과 극이지만 아름다운 사랑을 하고 계시는군요. 성격 극과 극이라는 거는 왜 그렇게 찝어서 내주시는 거예요? 자, 방송 진행해 볼까요? 예, 알겠습니다. 자, 일단은 가습기 받아가실 한 분을 좋습니다. 선정을 해야겠죠.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오늘의 당첨자는요. 자, 시옷 이응님께서 가습기를 받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삼행시 보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 인사드리면서 오늘은 박진영 리포터가 1시간 동안 강원 365 함께해 주셨습니다. 오늘 어떠셨나요? 자, 이 춘천하면요. 많은 것들이 있죠. 닭갈비와 막국수. 하지만 기억해야 될 게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된장소면. 이 전국에 아무리 파생이 됐다고 하지만요. 정말 이 원조를 따라갈 수 있을까요? 이 춘천 오시면 된장소면 한번 꼭 맛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생방송 강원 365 1시간 동안 함께 해주셨습니다. 자, 오늘 내린 폭설로 도내 일부 학교의 개학이 연기되긴 했지만 어쨌든 오늘부터 새 학기가 시작됐습니다. 네, 맞습니다. 초등학교 1학년과 2학년 학생들 그리고 고3 학생들은 매일 등교가 결정이 됐고요. 다른 학년들은 이 등교와 또 원격 수업이 병행됩니다. 자, 작년 그리고 올해까지 얼마나 많은 학생들이 이 개학에 대한 그런 열망을 가졌겠습니까? 어쨌든 오늘 학교가 참 북적였겠네요.
좋네요. 네, 그쵸? 모든 친구들이 기대 반 설렘 반 네. 하는 마음을 가졌을 것 같은데요. 아무쪼록 올 한 해는 선생님들과 친구들을 많이 볼 수 있는 한 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코로나19 백신 접종도 시작이 됐고 어쨌든 이제 코로나 극복에 대한 그런 기대가 하루하루 커지고 있는 요즘입니다. 하루빨리 우리의 잃어버린 일상을 되찾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 프로그램에 참여해주신 분들께는 주식회사 한일전기에서 가정용 전자제품을 드립니다.